엠마 형수님이 장례식장 앞에서 저를 노려보시며 여기에 기생충 같은 가족이 있으면 이곳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생충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에바입니다. 27살 막 결혼했어요. 남편 제임스는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그 당시 또 다른 동료였으며 우리는 일하는 성인으로서 연합에서 연락을 교환하여 데이트를 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가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여러 세대에 걸쳐 의사의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여동생은 4살 연상이며 둘 다 의사입니다. 나는 집에서 실패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임스는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커에 푹 빠져 있었고 엄마의 명령을 한 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땐 항상 나를 미워했고 이제 제임스는 엄마가 제안한 명문 중학교 입학 시험을 거부하고 대신 공립중 고등학교에 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반면 친구들과 푹 빠진 엠마는 엄마의 길을 따라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됐다. 제임스 엄마는 항상 엠마와 제임스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그를 얕봤다. 제임스는 의학에 관심이 없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친구들과 IT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직원 몇 명으로 작은 회사로 시작했지만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고 이제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존경합니다. 에바가 고마워요. 제임스가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우리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뻤고 제임스의 프러포즈 이후 우리 가족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제임스 가족은 내가 처음 제임스를 방문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여동생 에밀리와 엠마가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제임스는 의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다. 공립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집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고민이다. 중학교 입시 대신에 그는 평범한 가족 중 한 사람만을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임스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에밀리와 엠마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을 했는지 일부러 듣게 하려고 제임스의 제안에 결국 우리는 결혼하고 싶은 한 모든 친척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키워준 덕분에 제임스는 외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후 괜찮았습니다. 각 가족에게 기념품을 보낸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저글링하면서 원하는 직업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줘서 나도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 엄마는 항상 아바가 내 자랑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임스가 없을 때 에밀리도 전화해서 내가 대답해서 나인 걸 깨닫자마자 짜증나는 말투로 말했어. 구가 오늘 우리 집에 도착해서 전화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밀리는 잠시 멈칫했다가 내 말은 괜찮다고 말했어. 그런 쓰레기는 어디에 둬야 하지? 응. 내가 에밀리 집에 보낸 건 해외에서 찾은 도자기 조각상이었어. 제임스와 나도 고민하다가 에밀리가 걔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 걔 조각상을 골랐는데 꽤 비싸지만 우리는 사치를 하기로 했어. 하지만 에밀리에게 그것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칼을 비틀듯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친척들과 내 가족이 전혀 함께 있지 않아 나는 그녀에게 깜짝 놀랐다. 말문이 막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미한 대답뿐이었다. 예, 그게 내가 당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장이었다. 한부모 맞다. 당신 집 소유인가요? 아니, 임대입니다. 아, 에밀리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경멸하는 어조에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를 더해 우리는 당신 같은 가족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돈을 사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할게요. 아니오라고 말해요. 충격받았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에밀리에게 돈을 구걸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직업 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원으로 일한다고 왜 생각하겠어요? 예, 에밀리가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온 여자가 우리 같은 가족과 결혼한다고요?
정말 신났겠군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리 제임스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를 이끄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와 나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혼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크게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도 모르고 계속 대담합니다. 엠마는 당신이 제임스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AA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머는 제가 더욱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에머가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머는 의사이고 다른 의사와 결혼했고 그들은 함께 병원을 운영해요. 그의 가족도 의사들로 가득해요. 엠마의 결혼식은 호텔의 가장 큰 홀에서 열렸어요. 작년에 많은 의사 거짓말쟁이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 우리는 올해 우리 가족의 별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갈 계획이에요. AS 하지만 당신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에밀리가 거만하게 말했고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재정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에밀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경멸과 무례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지만 그 때문에 엄마는 결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집에 살고 있는 내 여동생은 이미 지역 회사에 취직했고 성인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제임스 가족에게 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에밀리와 엠마는 미국 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편집증을 알았습니다. 에밀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기념품은 그날 밤 제임스가 집에 왔을 때 느꼈던 에밀리와의 대화에 대해 말했어요. 제임스는 화가 나서 즉시 에밀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말려도 괜찮습니다. 제임스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제임스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은 끔찍해요.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나는 제임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면서 그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해. 아바 미안해. 내가 이해하는 한 이런 일을 잘 겪어야 해서 미안해. 제임스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엄마는 기념품을 좋아하셨나요? 네, 아주 기뻐하셨다고 하더군요. 영원히 소중하게 여겨야지 좋은 거야. 솔직히 쓰레기라고 하는 우리 엄마처럼 난 내 가족이 부럽다. 제임스가 활짝 웃으며 이런 말을 해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사가 아닌 사람은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가 신중하게 선택한 선물은 쓰레기처럼 취급됩니다. 제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가족처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얼마 후 제임스 가족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신부 리처드는 외출 중 쓰러져 급히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차드는 고작 55세였는데 여전히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와 엠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고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지쳐서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임즈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에멀리가 장례식을 이끌었습니다. 장례식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장소의 크기, 꽃의 양, 사람들의 수,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중이 장례식 피로연에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엄마와 이걸 보고 엠마가 나타났을 때 리셉션 데스크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에이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리셉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엠마의 표정이 선미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니 실례합니다. 당신이 우리 중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엠마는 정말 화난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노를 보증합니다. 나는 단지 내 옷을 가리키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싸구려 모닝드레스를 입고 리셉션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엠마가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던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엄마와 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임스와의 결혼인데도 우리 아빠의 장례식에 가족처럼 행동하고 계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엠마가 거만한 표정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엄마는 당신이 도와준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는 것을 요구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분노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장례식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려다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기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사이거나 마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버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나요? 진주 목걸이를 했다면 좀 더 멋져 보였을 텐데 이렇게 싸구려 모닝드레스를 입고 여기 있다는 게 놀랍네요. 강한 눈빛으로 엠마는 우리 엄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폈다. 여기 기생충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행사의 품위가 떨어진다. 기생충 엠마가 나를 비웃었다. 그래 생활비를 더 많이 주는 기생충들러나 제임스 엠마는 비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제임스와 에바의 소득 차이 넌 사실상 기생충이야 난 아니야 나는 기생충이 아니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웃으셨다. 엠마가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셨어요. 엄마가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한 나 에이에이 엄마야 미안해 우리가 바쁜 리셉션에서 도와주느라 장례식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 엠마가 말을 끊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네 물론이야 엄마 그러면 엠마에게 바짝 기대며 표정을 굳히고 강한 어조로 이제 가자고 에이에이 이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며 놀라서 따라갔다. 엠마는 충격에 말문이 막힌 채로 공연장을 떠나 공연장을 지나갔다 나가는데 화려한 여자 셋이 있었고 그 외에 2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프랑스인이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 여자들은 팔려간 뒤 급히 행사장으로 뛰어들어간 그 여자들 엄마 그런 식으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엄마는 화를 내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더 좋아져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는데 안에서는 소란이 있었는데 밖에서 본 30대 여성이 있었어요. 에멀리와 피를 흘렸어요. 리처드와 매달 $3,00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3개월간 지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시 $9,000를 지불하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20대 초반의 여성이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한 달에 $1,000 용돈으로 다른 여성이 말했고 그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프랑스 여성은 리처드가 아이의 아빠라고 덧붙였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성들의 절박한 호소가 남았습니다. 에멀리와 에머는 그들의 시끄러운 주장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에멀리와 에머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엠마는 속삭임이 퍼지자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존경받는 큰 병원의 수장인 리차드는 비밀리에 3명의 여주인을 지원하여 리차드의 죽음을 알게 되자 아파트와 돈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서둘러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여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처드의 사명이 포함된 후드 에멀리는 리처드가 불충실하고 다른 여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머는 평소에 너무나 단호했고 이제는 결혼식을 올렸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성들은 손이 닿는 사진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자랑했습니다. 리처드의 새 여주인 중 품위 있는 장례식을 시끄러운 장면으로 만들었고 참석자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사람에 깜짝 놀라서 빨리 떠났습니다. 엄마는 리셉션에서 도우시던 중 캐주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장례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밀어내려고 한 진지함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진정하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들의 노력 덕분에 소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 밖에 막은 것 같았다. 원활하게 계속되었지만 에머에게 모욕을 당한 후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리처드의 여주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아침 복장도 입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에멀리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남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3명의 여주인이 있었고 일부는 그의 딸보다 더 어렸어요. 내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아빠는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PTA 회장이었습니다. 나의 이상적인 아버지 에멀리와 에머는 리처드가 그의 여주인에 의해 폭로되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무슨 소리야? 에밀리와 엠마 둘 다 외쳤다. 제임스는 아빠가 쉬는 날 늦게나 밤을 새워야 한다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가 에밀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박했지만 그는 의사 모임을 위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제임스 밤새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임은 흔하지 않은데 에밀리는 괴로운 표정을 계속했습니다. 제임스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한 거 맞죠? 의사가 아닌 아들은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러자 막내 여주인이 말을 이었다. 리차드는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했다. 내가 왜 그녀와 결혼했는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겠다. 에밀리는 깊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어쨌든 여주인은 계속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에서 가장 강한 아내와 딸이 항상 잔소리를 해서 숨이 막혔고 아들이 거기 있으면 수명이 단축될 거라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에밀리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아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엄마만큼 나한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도 집에서 낯설게 느꼈나 봐요. 큰 병원이 있는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제임스는 낙담한 어조로 이 말을 묵묵히 말했어요. 엠마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 아빠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늘 대답했다. 왜 아빠는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프랑스 여주인 클라이는 빨리 돈을 요구했다. 필사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한 다른 여자는 집세를 갚아야 할 돈이 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리처드의 지원 대학을 졸업할 수 없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에머와 에멀리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진짜 기생충들에게 끈질기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성 중 누구도 애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오로지 돈을 얻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줬을 텐데 리처드가 어떻게 내 등 뒤에서 3명의 여주인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 당신 에멀리는 리처드에게 웃는 초상화를 외쳤습니다. 내 목표는 아빠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이제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아빠. 에머도 울었습니다. 그녀는 초상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은 혼란스럽게 끝났지만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인들은 계속해서 에밀리의 집에 나타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문 앞에서의 대결은 항상 슈피리어처럼 행동했던 리처드의 새 여주인 에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곧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세비와 압도된 에멀리는 결국 여성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끈질긴 방문과 전화통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에머, 엄마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가 변호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엄마는 당신 나이에 비해 너무 아깝다고 주장하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돈을 요구하지 말고 다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네에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잡아라. 그러나 에머는 곧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주인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머의 남편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가족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와 엠마의 관계가 악화된 에밀리는 엠마를 오만하게 배신하기 시작했고 엠마는 불명예스러운 가족과 결혼한 것에 대해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와 에머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에멀리와 에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들과 연루되면 더 많은 불쾌감을 가져올 것입니다.